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이재명 5월 1일 대법원 선고, 한덕수와 내각제 세력 무엇을 노리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때 국민들이 상당히 이 대한민국의 혼돈의 상황을 느꼈는데요. 이재명 5월 1일 대법원 선고를 통해서 다시 또 그런 순간이 다가온 거죠. 윤석열에 대한 파면, 그리고 이재명이 5월 1일에 대법원 선고가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상당히 큰 또 혼란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한덕수와 내각제 세력 무엇을 노리는가? 지금 이런 정황에서 이 한덕수가 갑자기 출마한다 하고 이 한덕수의 행방을 밝혀보면은 내각제 세력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각제, 일본이나 영국을 보게 되면 왕이 있고 사실상 정치를 총리가 하죠. 한국도 이공화국 때 보게 되면 장면 내각이라고 그러죠. 윤보선 대통령은 한마디로 그냥 허수아비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대한민국은 이 내각제 상황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제를 전개하고 지금 분단 국가예요. 한국은 분단 국가고 뿐만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각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외국인들에 대한 투표권을 또 허락을 하고 있어요, 이 한국이. 이런 정황에서는 이 내각제는 상당히 위험한 정황이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인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다 헤쳐먹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로 가되 대통령 부통령제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백인 대통령 남자, 그리고 여자 부통령 흑인, 바이든 때 보면 그렇게 하죠. 이걸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건데, 대한민국 또한 동서 갈등, 남녀 갈등, 그리고 노사 갈등, 여기 이제 외국인 2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제 가정 2세, 다문화 2세, 이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통합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대통령 부통령제로 가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도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다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80명 줄여버리고 80명으로 줄여버리고 국민 투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의원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민 추천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주민센터에서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추천장을 가지고 이제 추천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검토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면 그 돈 낭비예요, 낭비. 지방의원들 그자들 하는 짓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국회의원 따까리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부정, 부패, 비리 일어나는 거 보면 지방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추천제, 그리고 지방의원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가 필요하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각제 세력들은 결국에는 기득권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내일 모레 선고한다, 전원합의체로 바꾸고 빠르게 선고하는 입장이죠. 이제 아마 이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가까이 오니까 대법원에서도 빨리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이 1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이 허경영 같은 경우에도 이 허위사실 공포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나왔어요. 그래서 허경영 10년 동안 지금 출마 금지 당한 상황인데, 지금 1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로 나왔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이제 나서는 거죠. 이거 빨리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고조되겠다. 이제 오늘 내일
이 모레까지 상당히 많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고요. 이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단축 개헌을 준비한다. 뭐 노무현 정몽준 방식 단일화 검토. 본인이 지금 뭐 노무현이나 정몽준 수준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한덕수가. 근데 이 한덕수는 허수아비고 이 한덕수 뒤에 내각제 세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3년 단축해서 이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입장이다 이렇게 나오죠. 네, 이 정대철 이자가 결국에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내각제를 자기는 선호하는데 국민들이 내각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되 분권형 대통령제, 네,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내각제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문정부 3총리, 네, 여기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 이낙연이 나오죠 요즘에. 네, 김부겸하고 뭐 정세균 어떤 태도를 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한덕수하고 단일화하면서 결국에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이쪽을 이제 추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손학규도 내각제 개헌 3년 정부하면 돕겠다. 이 손학규가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내각제 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대철, 김무성, 손학규, 한덕수 대행 돕고 싶다고 말해. 이 정대철이 이 헌정 뭐 회장이다 이러면서 이자가 이제 이 김무성, 손학규, 김무성도 이 내각제 세력이죠. 그래서 여야 원로들이 분권형 개헌 드라이브 박차한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 뭐 정대철, 손학규, 이낙연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황우여가 지금 국힘에 또 얼굴을 내밀고 있죠. 김무성, 서청원, 손학규, 그리고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박병석, 김원기. 근데 여기에 이제 누구 어디까지 출마할지 어디까지 참여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사람들은 김무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주호영이도 계속 분권형 대통령제 외쳤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헌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적절한 모델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국힘이 뭐 권성동이나 권영세나 이 뒤에서는 내각제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밖에 분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 내각제 세력과 결국에는 이 싸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절대 막아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막아야 된다. 이 심판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내란 그리고 불법 계엄에 이 몰락하는 그 과정에서 이 한덕수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도 않고 방조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 한덕수가 계속 그 이후에도 권한대행을 하면서 윤석열 입장에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윤석열 정권의 몰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지금 뭐 국회에서 소리 빽빽 지르면서 완전히 무슨 뭐 투사처럼 행동하고 막 그러더니 이 내각제 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 5월 1일 대법원 선고 이거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그 윤석열 파면 순간하고 비슷한 그런 긴장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한덕수와 내각제 세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이하고 이제 김문수 이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자들이 결국에는 내각제 세력과 손잡게 되면은 이 파장도는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 한덕수 심판과 더불어서 내각제 세력들을 완전히 분쇄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